안녕하세요, 코치텐입니다. 오늘은 아마추어 농구를 할 때 이 겹치는 순간, 같은 편끼리 이렇게 계속 겹치는 순간, 이거를 이제 영어로 잼 상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잼. 그 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요 1.5배로 들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공격을 하다 보면은 이 우리 편이랑 이상하게 겹치는 순간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좀 차이를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하든 우리 편이랑 안 겹치게 하려고 피해 다녔어요. 예를 들면 우리 편 센터가 이 빨간색이 공격이고요, 우리 편 센터가 자리를 너무 잘 잡고 힘이 엄청 좋아. 그러면은 괜히 이 근처 갔다가 욕먹기 싫어서 이렇게 피해 있었습니다. 네,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명분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피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5번이 막 볼이 일로 가니까 일로 막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로 가나? 일로 갔다가는 3점도 없는데 욕도 엄청 먹고, 그렇다고 일로 이렇게 피해봐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눈치를 까요. 아, 얘가 공격이 없네? 그러면 이제 헬프 디펜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편은 이제 또 신뢰가 없으니까 일로 바로 볼을 못 넣어주고, 또 일로 바로 볼을 넣으려면 적어도 수비를 1명, 2명, 3명 이상은 건너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패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마추어 골밑, 특히 센터들은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드들도 이 처음에 이제 코트를 이렇게 넘어오면 가드가 여기 1번이 딱 쓰면 2, 3번이 이렇게 날개를 피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번 자리를 잡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안 움직여요. 네. 근데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왜 안 움직일까 하면은 뭐 나름대로 스윙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갔다가 여기서 할 게 없어요. 얘도 여기 한 명 있고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특히 이렇게 가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막 빠지고 그래요. 이런 역동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겹치게 쓰려고 공간, 특히 농구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이 코트 밸런스 있잖아요. 코트 밸런스, 뭐 최소 2명, 3명이 이렇게 밸런스 있게 맞추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리를 한번 잡으면 여기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플레이는 투맨 게임, 아니면 이 사람 빠지라고 그런 다음에 1대1,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비는 굉장히 편하죠. 지역, 내 위치에 있는 수비만 잘 막으면 결국에는 크게 힘 안 쓰고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가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면요, 셋 상황, 그냥 자리를 잡고 해도요, 상대가 나보다 좀 못한다 싶으면요 여기서 모든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냥 1대1도 되고 앞에 수비가 있어도 하나 제끼고, 만약에 하나를 이렇게 제끼고 들어가잖아요. 제끼고 들어가면은 수비가 붙겠죠. 그럼 뭐 이렇게 빼주는 거, 뭐 엘리우 패스 뭐 이런 거 되잖아요. NBA를 특히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는 잼 상황을 굳이 안 만들어도 그냥 게임을 풉니다. 그리고 오히려 잼 상황을 만들어서도 게임 풀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는 다르죠. 아마추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라도 잼 상황을 만들어서 게임을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할 건 바로 그 잼이에요. 잼. 그러면 가드들끼리 할 수 있는 잼 상황을 한번 볼게요. 가드들끼리는요, 일단 자리에 알박힌 것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든 움직여서 움직임을 계속 올려줘야 되고요, 템포를. 그리고 움직이면서 그 잼이 되는 순간에 찬스가 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앞선에서 여기서 패스를 이렇게만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봐야 어차피 제자리에 자리 한 명씩 딱딱딱 잡으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둘이 로테이션도 돕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로테이션을 돕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가드가 볼을 잡고 올라와, 그러면 이렇게 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볼을 주면서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따라가다가 얘가 여기서 볼을 이렇게 주면서 빠르게 쫙 들어가면서 볼을 딱 받으면서 3점 셋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역동작이 걸리는 거예요. 역동작이 걸리면 양쪽 모두 돌파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아니면 미처 못 따라왔다면 여기서 3점을 던지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오면은 또 이렇게 패스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 둘이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서 특히 어디서 이렇게 가주면서 볼을 주고 이렇게 딱 된 순간 여기가 가드들끼리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잼 상황이에요. 네.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 볼이 이쪽에 있었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볼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1번을 소환을 합니다. 1번을 소환을 하면 1번이 이렇게 오죠. 스위치하러 오죠. 그러면 2번이 이렇게 드리블 치고 가다가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이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스크린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바로 45도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스위치 하는 거예요. 스위치. 앞뒤로 이렇게 좌우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주구장창 이게 V 패스라고 그러는데 V컵 패스를 계속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서로 움직임을 좀 몸 템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드리블을 치면서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드리블 치고 가면서 이렇게 스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또 여기서 만약에 수비가 따라올 때 스크린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스크린 안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쭉 빠지고 쭉 빠져서 이게 따라올 때 여기서 한 발 쫙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3점을 던져도 되는 거고, 여기서 볼을 줘서 수비가 이렇게 따라가고 얘도 이렇게 따라가던 찰려면은 여기서 또 찬스가 나는 겁니다. 이게 죄송한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실제 상황에서 보여드리면 가장 좋은데 한계가 있어요. 저 혼자 이거 영상 찍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요거 잘 들어보고 그 팀에서 좀 농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충 알려줄 거예요. 아,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은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게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이용하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 코칭보드 판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좀 한계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전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드들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잼은 뭐가 있냐면 센터를 소환을 하는 겁니다. 센터를 소환하는 잼.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센터 소환, 또 스크린 작전, 뭐 픽앤롤, 픽앤팝 이렇게 다 부르잖아요. 결론은 뭐다? 잼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서 찬스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번을 만약에 소환을 한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5번을 불러요. 적극적으로. 스크린. 그러면은 5번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 스크린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따라가겠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3번과 5번 가드와 센터가 잼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찬스죠. 그러면 이쪽으로 돌파를 하거나 뭐 일로 돌파를 순간적으로 했을 때 일로 만약에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5번은 애매한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이걸 막아야 되나 아니면 5번을 막아야 되나. 얘는 여기 걸려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가면 이 사람이 한 발 쭉 빼서 이렇게 빠져주면 이게 피켓롤이 되는 거고요. 5번은 키도 크고 힘이 좋지만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지 걸어서 그냥 한 번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업으로 마감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 이 찬스가 어디서 났는지 보세요. 바로 여기서 이 잼 상황이 됐을 때, 서로 겹치는 잼 상황이 됐을 때 찬스가 나는 겁니다.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뭐 하이 쪽에서 하든 45도에서 하든 결국엔 뭐다? 잼 상황을 만든다. 이거를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가드끼리 하는 잼도 봤고요.
가드와 센터가 하는 잼도 봤잖아요. 그러면 센터끼리는 또 어떻게 잼을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요 상황이라고 볼게요. 이 상황이면 일부러 4번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또 잼이 됐죠. 그럼 여기서 뭔가 되게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때 아마추어 분들 중에 당황해갖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지? 갑자기 막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 당황하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마세요. 겹친 순간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한 발 튀어 움직이면 찬스 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잼 되면 이 잼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보다는 누가 움직이는 게 편하다? 제자리에 있던 사람이 요걸 받아서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쫙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걸렸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면 이제 찬스 하나 보는 거고요. 이 사람이 빠져나가도 역동작이 걸리는 거예요. 따라갈 때 볼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양쪽 돌파가 다 가능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스크린 또 걸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4번이 애매하니까 이렇게 나가요. 자, 어떻게 될까요?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힘이 더 좋다면 그냥 쿵쿵쿵쿵쿵 해갖고 넣으면 되고, 요 4번, 우리 편 4번이 훨씬 더 좋다면 딱 볼 넣어줘서 여기서 마감을 치는 겁니다. 방금도 잼이 됐죠? 어디든 상관없어요. 잼 상황을 만든다. 그리고 잼을 이용해서 공격을 푼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 밸런스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 잘 공간을 크게 넓게 쓴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 아마추어, 뭐 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임을 풀기 위해선 억지로라도 코트 밸런스를 깨야 돼요. 억지로라도 코트 밸런스를 깨서 상황을 만들어서 순간적으로 한두 발 더 움직여서 찬스 만드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짜 잘하는 놈들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명 정도는 갖고 노니까 하나 제껴가지고 수비 붙여서 그냥 빼주면 아주 쉬운데, 우린 아마추어잖아요. 그 정도 실력이 있으면 뭐 여기서 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실력에서 부딪혔을 때는 억지로라도 잼을 만들고 억지로라도 코트 밸런스를 깨서 찬스를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댓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